일반적인 기초 디자인과 플러스 제시어라든지 아이디어가 조금 더 연출이 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필과 종이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럼 연필의 어떤 뾰족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종이를 뚫고 들어오는 어떤 이러한 이미지들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제시어라든지 아이디어를 조금 더 논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종이가 있고 일반적인 연필이 사용이 된다라면 여기서 쓰는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종이가 변형이 일어나서 종이 비행기까지 그렸던 이미지가 반대로 입체까지 변형이 되는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묘 플러스 디자인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희대라든지 이제 부경대 이쪽에서 소묘와 디자인을 이제 별도로 따로 해야 되는, 반은 화재, 반은 연필, 소묘를 풀게 되고 반은 디자인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 그걸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 우선 조형대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 구성을 하시오. 그 다음에 제시물도 똑같이 하나와 두 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제시어 나와 있는 1번 이 아이를 화지 1 사실적으로 묘사 연필만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묘 이쪽에다가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화지 2에서 제시물 1과 2를 모두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시오 라고 출제가 보통 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좌우 배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하 배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학생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는 얘기를 마찬가지. 여기서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이 사진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시오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는 마찬가지 저 두 개를 합쳐서 재밌는 창의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상관관계를 역시나 재밌게 연출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많이 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소묘 쪽에서는 마찬가지 얼마만큼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큰 느낌을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형태들까지 실제로 큰 이미지들은 쫓아갈 수 있지만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작은 섬세한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정밀 묘사에 가까운, 정밀 묘사에 조금 가깝다라는 느낌을 조금 가지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여기서 평가 기준에서 나오듯이 단순하게 디자인에서는 그냥 잘 그려라 라는 부분보다는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재밌게 연출이 되느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수도꼭지가 들어와 있고, 수도꼭지와 성냥을 그냥 구조적인 해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의 이미지를 성냥으로서 대신, 성냥의 반복을 통해서 대신 표현을 하고 있다.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기초 디자인에서는, 디자인 쪽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구조적인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창의적인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약간씩 여기서도 보면 섬세한 작업까지 해놨으면 성냥을 단순하게 그냥 물 흐름까지만 간 게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가서 성냥이 태워지는 것까지 해서 흐름을 표현할 수도 있다.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다른 학교들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근데 한 번씩 두 개 나온 적도 있지만 대다수 하나 정도 나왔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더 중요한 거는 개체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 크기 대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점, 일정하지 않게끔 가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시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모양, 이 시점, 굉장히 다양한 시점들을 투식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색이라는 거. 굉장히 사실상 색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색이라는 것들이 사람의 감정을 사실 크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있을 때랑 노란색과 파란색이 함께 있었을 때에 요 파란색이 공통된 요 파란색이 과연 같은 파란색을 쓰는 게 괜찮을까? 같은 파란색 써도 괜찮을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좀 다른 색깔을 써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물감이 파란색 이게 있는데 같은 색을 쓰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빨간색에서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에서 있는 파란색은 두 개의 어울리는 색깔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 당연히 파란색, 똑같은 물감의 파란색을 발릴 수도 있겠지만은 빨간색을 강조를 시키고 파란색이 조금 더 채도가 낮아질 수도 있을 거고 노란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파란색이 되면서 노란색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분명히 색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얼굴 톤에 맞춰서 립스틱 색깔을 바꾸고 바지 색깔에 맞춰서 양말을 다른 색깔을 신듯이 똑같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냥 입시 그림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선생님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힘들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색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 남들이 쓰지 않는 색상,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는 색깔, 같은 흰색의 사물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다른 자기만의 있는 색깔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자신만의 무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무기를 가져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형대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소재가 하나였지만 하나에 있는 이 소재들의 부분적인 다른 시점들을 통해서 대비를 시켜주고 주제 쪽에서 색을 강조를 해서 포인트를 설정을 했다. 그리고 조형적인 어떤 반복적인 형상들도 통해서 화면 전체를 골고루 설명을 해줬다라는 우수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사실상 이런 색상들은 물감에 우리가 기존에 파는 물감에는 없는 색상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나름대로 색깔을 온명하게 잘 쓴다라는 것, 또 다양한 색감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이 친구의 무기였다라는 거 굉장히 좀 강조를 우리 친구들도 조금 많이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서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소묘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소묘를 하지는 않는데 부분적으로 개체 하나 제시해주는 개체 하나를 부분적으로 디자인 화지 속에 소묘를 이렇게 넣어주는 포함한 소묘를 한다라는 정도.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과 동일하지만 사실상 여기에서도 조금 더 소묘 연습이 별도로 조금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큰 부담은 사실 경희대, 부경대만큼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인공 쪽에 넣어라라는 아마 조건이 매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주인공 쪽에 설정을 해서 소묘 연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많이 요구하는 학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컵이 나왔었고 사인펜, 매직이 나왔었는데 이 두 가지 사물을 가지고 리듬감을 표현하시오. 제시어가 나왔죠. 문제를 주는 겁니다. 제시어가 나왔는데 이 아이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조형적인 리듬감이 아니라 종이 비행기로 바뀐다든지 또 다른 개체까지 넘어가는 아이디어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틀릴 수 있다는 점. 학생들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초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 수업을 조금씩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균형과 불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었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불규칙적인 불균형이 여기서 주제 쪽에서 들어오게 되고 불균형적인 움직임이 들어오게 되고 마찬가지 구조적인 어떤 변화들은 생각을 하고 출발이 되는 거고 불균형이 여기서 아이디어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 균형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 여기서는 정확하게 균형과 불균형을 얼마만큼 누가 더 잘 보여줬느냐 재밌게 창의적으로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소묘 플러스 디자인 마찬가지 아이디어 있는 학교들까지 보셨는데 그 다음에 입시 요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의 경우 마찬가지 소매 플러스 디자인. 다른 학교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경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은 학생들도 희망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출결 점수, 봉사 점수가 들어가지만 실제 이 점수의 반영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한번 인식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 정시 같은 경우에도 국어 배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영어, 당도, 마찬가지 국어 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국어 공부해야 된다, 국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어 배점이 굉장히 높다. 탐구는 한 과목을 무조건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경쟁률은 수시 때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마찬가지 실기 배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실기 유형은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다라는 거. 소재 자체는 실제로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들인 것 같아요. 그거 실제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뭐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 치러 가게 되면 정말로 처음 보는 소재들, 뭐 버섯 정도야 뭐 마트에서 많이 봤겠지만, 요런 이미지, 시계 부품 같은 요런 이미지들이 저희도 인터넷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소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뭔가를 좀 체크를 해준다면, 또 자기가 투시에 대한 공부, 또 질감 표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절지가 작기 때문에 꼼꼼한 연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좀 강조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 재미있는 연출, 버섯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바늘과 버섯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재미있는 창의적인 움직임을 얼마만큼 실기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그 소묘 플러스 디자인 경우고, 마찬가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사진을 실제로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출품을 제출을 하는 경우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이미지들이 솔직히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문제 소재를 받게 되면 처음 보는 이미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시계의 이미지들은 많지만 이렇게 생긴 시계를 쉽게 보지 못하는 이미지들이거든요. 교수님들이 어디서 구해 오시는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실제로 바닥에 놓고 찍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출제를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생들에게 뭐 연관성을 잘 재밌게 연출을 해라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세분화시켜 외형의 형태뿐만 아니라 안쪽에 꼼꼼한 이미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 이걸 학생들이 가장 강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작, 그리고 얼마만큼 재밌게 연출을 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쌓거나 뭐 조형적인 물성 이런 것들도 조형적인 어떤 움직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 소재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느냐, 시계가 버섯을 얼마나 재미있게 갖고 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계를 얼마만큼 그 복잡한 이미지들을 꼼꼼하게 그렸느냐, 이런 것들에다가 좀 초점을 많이 주고 좀 진행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경희대 같은 경우 또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좀 많이 하는데, 조금 섬세한 표현들, 그리고 끝까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경대 정시의 경우 수시는 없기 때문에 우선 정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업 디자인, 그러니까 가군에서는 공디과, 나군에서는 시각 디자인,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다른 군으로 응시를 하기 때문에 학과에 크게 연연을 안 하는 친구들은 학교만 보고 가군의 부경대, 나군의 부경대 이렇게 응시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또 저는 무조건 시각 디자인입니다 하면은 나군에 시각 디자인 치는 거고, 가군에도 시각 디자인 학과를 위주로 세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를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부경대 이렇게, 아무래도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묘 플러스 디자인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을 동시에 부경대를 세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다른 경우도 있죠. 그래서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포함 성적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른 학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실기 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재 하나를 가지고 연출을 하는 것,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학생들과 꼼꼼하게 저희가 학원에서 좀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지도 사절지 2장, 2절지, 4절지 2장.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3절지를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반반 나누어서 하는 거고,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2절지를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4절지 사이즈다라고, 설지는 조금 더 경희대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소묘 플러스 디자인을 하는 학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 부경대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죠. 퍼센테이지 들어가는 건 여기 입시 요강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동일한데 시각 디자인 마찬가지, 경쟁률 마찬가지, 정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실기 유형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경우입니다. 부산대 실기의 경우는 다른 학교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듯이 소묘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부경대처럼 소묘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내용 자체가 틀리죠. 사실적인 소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포함한 소묘, 마찬가지 디자인도 아이디어를 포함한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명대 같은 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포함한 디자인 쪽에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 학생부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실기를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수시지만 경쟁률은 아무래도 대구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만큼 경쟁률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정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시듯이 수능 20에 실기가 80, 실기 배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준비를 굉장히 잘 하고 가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고급 배점 다른 거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학교들 선택한다라는 거 마찬가지, 한국사 등급은 조금은 더 세분화 시켜놨다라는 거 그런 정도의 차이지, 어떻게 보면 수능 퍼센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이 점수 때는 크게 변별력이 많이 차지를 하지 않을 거다. 여기 실기 부분에서 변별력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계명대 실기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이디어를 훨씬 더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듬감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종이컵하고 매직이 나왔지만 이걸 가지고 조형적인 리듬감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포함한 리듬감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 출제 제시물 외에도 다른 사물들이 얼마든지 이입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 넣으라고 또 제시 조건에 또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다른 소재들의 활용도, 그러니까 음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이런 꽃 이미지들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출제가 제시가 된 이 제시물은 연필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학교를 보셨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학교 선택과 전략은 개인 학생 상담 그리고 부모님 상담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그림들 분명히 망쳐도 된다. 일부러 망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둥바둥 진짜 끝까지 한번 고쳐보자라는 거. 절대 실패 없는 도전, 그리고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다라는 거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뭐 당부 말씀드린다고 우리 학생들 정말 힘들게 또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아프리카 입시 담당하고 있는 원장 손혁기였습니다.